이번 주가 강의 마지막 주라네요. 다음 주까지 저거 강의해야 되는 줄 알았는데, 그래서 이번 주에 트랜스포머 모델하고 다음 주에 뭘 해야지 좀 걱정을 했었는데, 어, 다행스럽게도 이번 주에 강의가 마지막 주네요. 예, 저가 다른 강의 하는데, 다른 강의, 통계학 강의 하는데, 통계학은 지금 저가 다음 주까지 강의하는 줄 알고, 어, 강의 내용을 좀 조절했었는데 갑자기 좀 마지막에 좀 바꿔야 될 것 같은데. 오케이. 그래서 요번 주 강의 마지막이고 다음 주 저기 10며칠 날 우리 10며칠인가 20며칠 날까지 프로젝트하고 리코드 내기로 했죠. 프로젝트 어떻게 되고 있어요? 잘 되고 있어요? 지금 정도면은 열심히 뭔가 돌리고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때요? 파이터치 코드 돌려보니까 어때요? 잘 돌아가요? 파이터치 코드, 지금 돌리고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응? 안 돌리고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왜 안 돌리고 있지? 지금 정도면 돌리고 있어야 될 텐데. 왜 안 돌리고 있어요? 아이디어가 없는 거예요? 음, 얘기 좀 해봐요. 네, 네. 그거 끝나고 이제 시작한다고? 오케이. 다른 사람들은 지금 열심히 돌려야 될 텐데. 아직 시간이 넉넉하다고 생각하나? 네, 마감이 기억이 안 나는데 저기 게시판에 써놨을 텐데 파이널 마지막 금요일 날 밤까지 20일까지 하는데 프로젝트 지금 아직 스타트 안 한 거예요? 해야 될 텐데. 오케이, 그래서 요번 주가 마지막 강의 주간이고요. 그래서 요번 주에 트랜스포머 모델을 다루겠습니다. 트랜스포머 모델이라는 게 요새 가장 최근 핫한 모델이고요. 이게 기본적으로 하는 게 챗GPT가 요거에 베이스됐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언어 관련돼서 하는 것들을 랭귀지 모델이라고 그러고요. 랭귀지 모델이라고 그러고 특히 예, 요새 랭귀지 모델들이 옛날에는 작았는데 요새는 커서 라지 랭귀지 모델이라고 부르고요. 이 라지 랭귀지 모델의 대부분은 다 요새 트랜스포머 모델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예, RNN 베이스로 사람들이 많이 했는데 RNN으로 할 적에는 잘 안 됐던 것들이 트랜스포머 모델로 해서 예, 잘 되기 시작을 했고 요새는 퍼포먼스가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챗GPT 처음 나왔을 적에 저가 써보고, 에, 이게 뭐 말이 되나? 저가 처음에 챗GPT 썼을 때가 처음에 언제 나왔지? 챗GPT가? 한 2, 3년 전에 나왔나? 저가 처음 쓴 게 3.0인가 3.5인가 썼는데, 그때는, 할루시네이션이라고 해서, 뭐, 그때 뭐, 그 우스갯소리로 나온 얘기들이, 세종대왕이 맥북을 던진 사건이라든가, 뭐, 그런 게, 챗GPT에서, 나왔는데, 그래서 막, 뭐, 사람들이 이것도 물어보고 저것도 물어보면 좀 말도 안 되는 대답도 굉장히 많고, 아, 예, 그랬습니다. 하지만 그 말하는 말투 자체나 그런 거는 굉장히 그 보통 사람이 얘기하는 말하고 거의 유사하게 예전에는 그런 식으로 나오지 않았었는데 거의 뭐 사람이 말하는 것과 유사하게 형태로 말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게 트랜스포머 모델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전에는 트랜스포머 모델 나오기 전에는 사람들이 RNN이라는 모델을 사용을 했었고요. 그때 이제 트레이닝된 모델들을 보면 그렇게 잘하지 못했어요. 잘하지 못했는데 트랜스포머 모델을 사용을 하면서 상당히 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가 요새 강의 노트 이 강의 노트도 다 챗GPT가 쓴 거예요. 제가 약간 에디팅만 하는 거고 그리고 지금 제가 강의를 이것도 하고 통계학도 하는데 통계학 강의 노트도 챗GPT가 써요. 주는데 저는 그게 마음에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 통계학 강의 같은 경우에 보면 그 여러 가지 텍스트들이 있는데 제가 이 텍스트는 이런 점이 좋고 저 텍스트는 저런 점이 좋고 그런데 다 텍스트마다 제가 좋아하는 포인트가 있고 제가 좋아하지 않는 포인트가 있는데 챗GPT를 쓰니까 제가 좋아하는 형태로만 이렇게 뽑아서 쓸 수 있고 이 딥러닝 같은 경우에도 교재를 예, 사실은 핸즈온 머신러닝이라는 책을 제가 맨 처음에 이쪽 분야 공부할 때 그거 가지고 공부를 했었는데 그걸로 할까 그러다가 거기에는 텐서플로우 베이스거든요. 제가 텐서플로우는 손 지가 좀 오래됐고 그리고 같은 이유로 좀 딱히 제가 마음에 드는 책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챗GPT로 한번 해보자 학기 초에 좀 생각을 했고요. 사실은 지난 방학 때 좀 생각을 했고 그때 해보니까 굉장히 잘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강의 노트는 챗GPT가 만든 겁니다. 기본적으로. 뭐 제가 코드를 조금 수정한 것도 있긴 하지만 뭐 기본적으로는 제가 계속 챗GPT한테 얘기를 해서 만들어 준 거예요. 그리고 이 챗GPT는 트랜스포머 모델 베이스로 한 거고요. 오케이. 그래서 트랜스포머 모델이라는 게 지금 어떻게 보면 가장 핫한 모델이에요. 왜냐하면 챗GPT 때문에
요새는 챗GPT의 대항마도 여러 개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냥 챗GPT 사용했기만 사용했고, 다른 건 안 사용했는데, 코드 짜는 사람들은 클라우드인가? 아, 예, 뭐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가 들어가 보려니까 미국 전화번호를 쓰라고 그러더라고요. 어저께 들어가려고 그랬더니 클라우드인가? 이건가? 예. 요새 코딩하는 사람들은 이거 많이 쓴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저께 밤엔가 한번 들어가려고 그랬더니 못 들어갔어요. 음, 그 저기 미국 전화 들어가네? 여기 미국 전화번호를 쓰라고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한국 전화번호 치니까 안 받아주더라고. 근데 그 코드 하시는 분들은 이거 많이 쓴다고 그러더라고. 그리고 그림 그리는 건 또 미드전인가? 그래서 좀 그 분야마다 다, 어, 예, 굉장히 많은 종류의 AI들이 이제 상용 서비스를 하는 것 같아요. 예, 저는 챗GPT를 사용했기 때문에 계속 챗GPT를 사용하는 거고요. 예, 그래서 이 트랜스포머 모델은 특히 그 랭귀지 모델에서 잘 작동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제가 얘기할 거는 기존의 랭귀지 모델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거를 어떻게 트랜스포머 모델이 극복했는지 그런 얘기를 하겠습니다. 예. 근데 우리가 이번 학기에 제가 RNN을 설명을 안 했는데 RNN에 뭐가 문제가 있는지 그걸 이해를 하셔야지 오늘 얘기를 좀 이해를 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트랜스포머 모델은 Attention is all you need라는 페이퍼로 나온 겁니다. 이게 음, 여기 보시면 예, 이렇게, 예, 닙스에서 발표가 됐군요. 닙스가 그, 이쪽 동네에서 유명한 컨퍼런스가 몇 개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입니다. 어쨌든 이, 이 제가 여러분하고 쉐어하고 싶은 게 이 사이테이션이 14만 개예요. 14만 개가 뭐냐면 14만 개의 페이퍼가 이 페이퍼를 사이테이션 했다는 거예요. 예, 예, 예. 그러니까 얼마나 핫한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 동네 이제 페이퍼 때 사람들이 일단 디폴트로 이걸 사이테이션을 하고 시작하는 그런 위치가 된 겁니다. 예, 예를 들어서 수학에서는 이렇게 사이테이션이 나올 수가 없어요.
예.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근데 좀 생각해 보니까 웃기네. 예, 이게 구글에서 나온 페이퍼거든요. 근데 실제로 석세스는 오픈 AI 쪽에서 석세스가, 음, 구글 쪽보다, 예. 예, 그래서 지금 이게 기본적으로 랭귀지 모델에서 사용하려고 만든 거고요. 예, 그 전에 사람들이 RNN 모델을 사용을 했습니다. 이거 나오기 전에 예, 퍼포먼스가 잘 안 나왔는데 예, 이때 퍼포먼스가 잘 나왔고요. 잘 나온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오케이. RNN은 어떻게 프로세스를 하냐면 sequential processing이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그래서 I am a boy 그러면 I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am이 들어가고요. 어가 들어가고 boy가 들어가요. 모델에 순차적으로 시퀀셜리 어떻게 보면 내추럴해요. 그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얘기를 할 때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랭귀지라는 게. 그러니까 예, 모델에 I가 들어가고 그러면 어떤 오퍼레이션이 통하고 그 다음에 M이 들어가고 오퍼레이션 통하고 어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보이가 들어가고 그런 식으로 가요. 이게 시퀀셜한 건데 이렇게 이게 트레이닝을 할 때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트랜스포머 모델에서는 어떻게 할 거냐면 이게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요. 1, 2, 3, 4가 모델이 있으면 1, 2, 3, 4가 모델에 다 들어가요. 한꺼번에.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게 한꺼번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생각을 할 수 있는 게 아니 그 language라는 게 I am a boy도 있지만 am I a boy 그렇게도 할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순서가 중요하다고요. 그죠? Am I a boy 그러면은 물음표잖아요. 그죠? 질문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language에서는 순서가 중요하다고요. I am a boy하고 am I a boy하고 다른 얘기니까. 그죠? 근데 이 트랜스포머 모델에서는 어, 1, 2, 3, 4가 동시에 들어갑니다. 예? 그런데 어떤 작업을 해주냐면은, 동시에 들어가는데 1, 2, 3, 4가 구별이 되도록 마킹 비슷하게 해줘요. 포지셔널 인코딩이라는 건데, 예, 그래서 어, 1, 2, 3, 4가 워드가 동시에 들어가기는 하지만 오더가 임플리시트하게 주어집니다. 네? 네, 그래서 그걸 포지셔널 인코딩이라고 불러요. 포지셔널 인코딩은 별거 아니고 단어들이 동시에 들어가는데 에, 각각의 단어가 순서가 어떻게 들어간다. 그 순서가 1번은 누구고 2번은 누구고 3번은 누구고 4번은 누구라는 거를 어, 간접적으로 인포메이션을 줘요. 예,
굉장히 단순하게 주는데 그게 실제로 워킹한다는 게 놀랍긴 한데, 예. 그래서 이 시퀀셜리 안 주고 동시에 주면 어떤 장점이 있냐면은 트레이닝 할 때 속도가 빨라요. 예. 속도가 빠를 뿐만 아니고 트레이닝 할 때 좀 파라렐하게 할 수가 있어요. 기계를 막 여러 개 놓고 따로따로 파라렐하게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예, 트레이닝 할 때 훨씬 속도가 빠르고요. 예. 그 다음에 long range dependency라는 건 뭐냐면 아, 그 말을 할 때 저 멀리 있는 것끼리 인터랙션이 생긴다고요. 예를 들어서 어, 이 문장을 볼까요? 트랜스포머가 나오기 전에 NLP, Natural Language Processor NLP라고 부릅니다. NLP 모델은 RNN을 주로 사용을 했고요. 그런데 거기서 인풋은 스텝 바이 스텝으로 시퀀셜리 매너로 작동을 하고요. 그런데 RNN은 여러 가지 챌린지가 있다. 뭐 그런 얘기고요. 그러면 여기서 보면 예를 들어서 이 트랜스포머하고 요 RNN하고 사실은 대비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러니까 지금 보면 여기 두 개의 경쟁 모델이 있는 거예요. 트랜스포머하고 RNN하고. 그런데 이게 좀 떨어져 있죠. 그죠? 그런데 이 RNN에서는 이게 시퀀셜리 이렇게 가는데 이게 멀리 떨어진 거, 그러니까 1번에 뭐 트랜스포머가 있고 예를 들어서 10번에 RNN이 있으면 1번에 있는 트랜스포머가 어떤 식으로든 10번에 있는 RNN에 영향을 줘야 될 텐데 그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쭉 가면서 그 영향력이 조금씩 조금씩 떨어져요. 시퀀셜리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서 이 롱레인지 디펜던스가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RNN 같은 경우에. 그래서 두 가지 문제점을 얘기를 하는데 처음에는 sequential sequencing이라고 해서 이렇게 sequentially 가는 거와 랭귀지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내추럴한 프로세스예요. 하지만 트레이닝을 하는 입장에서는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 트랜스포머 모델에서는 이게 데이터가 시퀀셜리 들어오는 게 아니고 원방에 쫙 들어와요. 원방에 딱 들어와요. 그리고 그 순서를 어떻게 임플리시트하게 주는 겁니다. 포지셔널 코딩이라는 걸 사용을 해서 이렇게 하면 트레이닝 할 때 좋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long range dependence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3번에 트랜스포머 아까 트랜스포머가 있고 예를 들어 10번에 RNN이 있는데 이거 이렇게 가면서 RNN 스타일로 간다고 시퀀셜리 간다고 그러면 여기에서 어떤 인플루언스가 이렇게 가서 이쪽에 어떤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게 시간이 가면서 이게 줄어들어요. 그걸 뭘로 극복을 하냐 하면은 어텐션이라는 이제 트랜스포머에서는
어텐션이라는 걸 도입합니다. 이 페이퍼에서 처음 도입했을 것 같지는 않고요. 그 전에 어텐션이라는 걸 어디선가 썼는데, 예,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텐션이라는 개념이 그 전에 그 이미지 프로세스 할 때도 어텐션 뭐 그런 게 있었어요. 오케이. 예, 그래서 제가 요새 챗GPT랑 이러고 놀고 있어요. 뭔가 궁금하면 그냥 챗GPT한테 계속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건 어텐션이라는 개념이 저 기억에는 이미지 프로세스 할 때 어텐션 개념이 있었거든요. 근데 에, 에, 이 페이퍼에서 처음으로 나왔느냐? 가 아니라고 그러죠. 저가 익스펙트한 대로. 이렇게, 그쵸. 컴퓨터 비전에, 저가 아까 이미지라고 그랬죠. 컴퓨터 비전에서 어텐션이라는 개념이 있었어요. 그리고 NLP에서도 2014년에 누군가 사용을 했군요. 예, 그래서, 예, 예. 오케이. 그래서 그 전에 어텐션이라는 개념이 있었고요. 그러면 기존에 있던 어텐션 개념하고 attention is all you need 요 페이퍼에서의 attention하고 예, 그러니까 contribution 이게 그러니까 이 attention이라는 게 그 전에 있었다는 거고요. 그러면 그 전에 있던 것과 이 attention all is all you need에서 차이가 뭐냐를 설명을 하네요. 오케이. 그래서 이 트랜스포머 아키텍처라는 거를 서제스트를 했고요. 오케이. 아이디어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 어텐션이라는 아이디어를 이제 어떻게 임플리멘트를 했냐면 트랜스포머 아키텍처라는 걸 사용을 했다는 거고요. 오케이. 그래서 그걸 이용을 해서 롱 레인지 디펜던스를 극복을 했다 하는 거고요. 오케이. 그러면 어텐션이라는 게 여기서 셀프 어텐션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뭔지 지금부터 좀 설명을 해볼게요. 나이브하게 여기서 Q, K, V Q는 QUEU인가? 이거 아니고 쿼리인데 쿼리 스페링이 어떻게 되나? QU 쿼리 쿼리는 퀘션이에요. 퀘션 질문을 하는 거예요. 키는 키 뭐라고 해야 되나? 해시태그 밸류는 밸류고 그래서 QKV 개념을
query key value 개념을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좀 생각을 해봅시다. 예, 그래서 I am a boy라고 그럴까요? I am a boy. 예, 조금 더 길게 할까요? You are a girl. 오케이? 그러면 각각의 단어마다 사실은 토큰인데 이 각각의 단어마다 얘가 뭘 퀘스천을 할까? 각각의 단어마다 얘가 질문하는 뭐를 질문하고 있는가? I면은 나는 누구인가? 퀘스천이 여러 개 있겠죠? 나의 나이는 질문 여러 개 있겠죠. 나의 조국은 아니, 조국이 요새 고유명사가 돼가지고 나의 아, 나의 나의 성별은 여러 가지 질문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보이다 그러면 퀘스천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예, 소년의 나이, 소년의 고향, 소년의 부모는 그러니까 하나하나의 단어마다 그것과 관련돼서 질문지를 생각할 수 있겠죠. 예? 그죠? 그 단어와 관련돼서 사람들이 질문할 수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건 그냥 여러분한테 보여주기 위한 거고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이게 Q고, 그럼 value는, 키는 뭐냐면 해시태그로 그 거리 가지고 있는 인포메이션, 어떤 인포메이션. 거리라고 그러면 해시태그로 표현을 해볼게요. 그러면 걸은 female이죠, female. 걸은 old가 아니고 0이죠. 또 걸의 특성은 뭐가 있을까? 네? 이런 특성이 있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단어 하나가 있으면 거기에 퀘스천 리스트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value 키 리스트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면 거기서 value라는 걸 뽑아내요. value 리스트가 또 있어요. 그래서 Q key value 단어 하나하나에다가 Q라는 걸 만들어주고 K라는 걸 만들어주고 value라는 걸 만들어줘요. 이걸 가지고 이제 long range dependency를 극복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세 번째에 트랜스포머가 있었고요.
예를 들어서 10번째에 RNN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트랜스포머하고 RNN하고 경쟁 상대거든요. 그러면 일반적인 RNN 스트럭처에서 가면 이런 식으로 가서 여기서 이제 인플루언스가 시작이 돼서 이쪽 정도 오면은 인플루언스가 죽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는 그냥 여기서 Q 키 밸류 뽑아주고 여기서 Q 키 밸류 뽑아주면 이 트랜스포머하고 RNN은 같은 동네에 있는 애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얘하고 관련돼서 Q 키 밸류가 굉장히 인플루언스가 클 거예요. 그러니까 롱레인지 디펜던스를 이런 식으로 극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어하고 이 단어하고 거의 비슷한 캐테고리에 있는 단어라고. 그러니까 멀리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두 개의 단어는 같은 동네에 사는 단어이기 때문에 Q 키 밸류가 서로 영향을 심하게 미친다. 예, 그치. 예. 그래서 이거를 셀프 어텐션이라고 불러요. 어텐션을 하긴 하는데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끼리 하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어떻게 구현이 되느냐 그거는 다음 시간에 설명을 할게요. 예, 근데 좌우지간 그래서 RNN이 가지고 있는 게 요 두 가지 문제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sequential processing을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거고요. 그래서 그 모델에다가 단어를 집어넣을 때 순서대로 집어넣는 게 아니고 한 번에 다 동시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예, 그렇게 생각하면 문장에서 단어들이 어떤 순서가 있는데 그거 순서가 무시되는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거 단어를 그냥 집어넣는 게 아니고 포지셔널 인코딩이라고 해서 포지션에 대한 인포메이션을 인코딩을 해서 집어넣어줘요. 그래서 시퀀셜리 집어넣지 않고 원방에 집어넣지만 포지션에 대한 인포메이션을 얹어서 집어넣는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RNN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시퀀셜리 이렇게 단어가 들어가면 처음에 세 번째 있던 단어하고 저기 끝에 10번째 있던 단어하고 영향이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거를 셀프 어텐션이라는 메커니즘을 통해서 순서와 무관하게 서로 영향을 끼칠 수 있게 그렇게 스트럭처가 짜여져 있다. 그고요. 예, 그래서 요 두 가지 단점을 얘기를 했고, 그래서 sequential processing, long range dependency 그거를 예, 조금 말로 좀 설명을 했고요. 그래서 이 페이퍼에서 어떻게 그거를 극복을 하느냐 하면 포지셔널 인코딩이 어디 사라졌네요. 이렇게. 여기에 다 들어가 있나 보네. 오케이. 오케이. 포지셔널 인코딩이라는 얘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어텐션 얘기했었잖아요. 근데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까지 하는 걸 셀프 어텐션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멀티 헤더라는 건 뭐냐면
우리 CNN에서 필터가 여러 개 들어가잖아요. 그것처럼 아까 query key value가 하나가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개가 들어가는 거예요. 필터 들어가듯이 CNN에서 필터 들어가듯이 그래서 그걸 멀티헤드 셀프 어텐션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어텐션인데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의 서로 얼만큼 집중을 해서 그 단어를 볼 거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랜스포머가 3번에 있고 RNN이 10번에 있으면 이제 시퀀셜리 들어가면 좀 영향력이 떨어질 텐데 그거를 동시에 매트릭스 형태로 보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트랜스포머하고 RNN은 같은 동네에 사는 놈이니까 거기에 어텐션을 많이 줘야지. 그러면 이제 확률을 높게 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센텐스 안에서 서로 어텐션을 얼마나 줄 거냐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셀프 어텐션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I am a boy, you are a girl 그러면 I하고 You가 서로 어텐션을 많이 주겠죠. 그 다음에 girl하고 boy하고 서로 어텐션을 많이 주겠죠. 그죠? 그런 개념입니다. 그런데 어느 입장에서 많이 어텐션을 주느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CNN 같은 경우에 보면 필터마다 픽업하려고 하는 그림의 요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와 마찬가지로 필터가 CNN에서 여러 개 사용해야 되듯이 여기서도 이제 그런 키, 밸류 그 페어를 어텐션을 여러 개 다른 각도에서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CNN 랭귀지로 생각을 하면 이게 요 셀프 어텐션이라는 게 하나의 필터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하나의 필터. 그런데 CNN에서 필터 하나 가지고 하지 않잖아요. 여러 가지 필터 가지고 쓰잖아요. 그러면 필터가 여러 개 들어간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뭐 레이어 라멜레이제이션이니 레지듀얼 커넥션은 이거는 모델 트레이닝 할 때 잘 트레인 되라고 하는 거고요. 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스케일러빌리티예요. 스케일러빌리티라는 건 뭐냐면 트레이닝을 분산해서 해요. 분산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기억에 맞다고 그러면 챗GPT 만들 적에 인터넷상에 있는 모든 글들이 다 들어갔어요. 저가 알기로는. 예? 다시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스펠링 틀린 것들, 그런 거는 아마 자동으로 좀 커렉션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챗GPT에 저가 그 스펠링 틀려서 집어넣어줘도 저가 그냥 개같이 집어넣어도 얘가 똑같이 알아들어요. 네? 그러니까 스펠링 틀려서 저가 챗GPT에 집어넣어줘도 얘가 알아들어요. 그런데 그거는 못 알아듣더라고요. 내가 자판을 안 바꾸고 한글을 치는데 영어로 치는 거예요. 아니면 영어를 치는데 한글로 치고 그러면 얘가 못 알아먹더라고. 난 그것도 내가 보기엔 그것도 좀 트레이닝을 하면 알아들을 것 같은데 지금 얘가 영어로 쓰려고 그러는데 한글 자판으로 치고 있구나. 예. 근데 그거는 못 알아듣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다 한글로 쳐볼까요? 그러면 얘가 한글로 아이모보이라고 쳐볼게요. 어? 응? 응? 어? 잠깐.
지금 I am a boy라고 친 거거든요. 왜 못 알아들어? 아우, 오케이. 오케이. 어, 예. 오케이. 네, 이런 거는 못해요. 예. 근데 지금 뭘 하다 얘기했지? 아,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챗GPT 그 트레이닝을 할 적에 인터넷상에 있는 모든 텍스트가 다 들어간 걸로 알고 있고요. 맞춤법 같은 거. 그런 거는 당연히 그 인터넷상에 있는 텍스트들이 맞춤법 틀린 것들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그거는 아마 자동으로 커렉션을 한 다음에 집어넣을 거예요. 그래서 그 챗GPT랑 얘기할 때 스페링이 좀 틀려도 그거는 자동으로 커렉션 돼서 너무 많이 틀리면 문제가 되겠지만은 웬만큼 틀려도 다 알아먹어요. 예. 이해. 예, 그래서 포지셔널 인코딩하고 셀프 어텐션, 멀티헤드 셀프 어텐션에 대해서 좀 설명을 했고요. 다음 시간에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동이 되는지 그건 다음 시간에 설명을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서 종료하겠습니다.